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2024 승무패 58회차 월드컵 예선 7경기 우에파 네이션스 리그 7경기입니다. 현재 제가 새벽 3시 5분인데요. 분석 중에 지난 회차 매치가 모두 끝나진 않았고요. 2월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 뭉딴 픽은 현재 11경기가 끝난 지금 2개가 미적중했고 뭉땅 골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골드픽은 1개가 미적중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2등과 3등이 적중될 걸로 보이는데 이변이 없기를 빌어봅니다. 승무패가 3일 간격에 배팅 일자를 2일, 3일만 주고 있어 분석에 정신이 없네요. 슈퍼챗도 가끔 쓰시면서 분석에 힘을 보태주시면 제가 더욱 신바람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혜택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번 여름 폭염에 분석을 안 빼먹고 하느라 체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월과 독식이 연속되고 있는데 월드컵 예선에 이변이 많고 이변의 폭이 커 2월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뭉딴픽에 본인 픽 4-5개를 잘 선택하셔서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A조 6위 중국과 3위 사우디의 매치입니다. 중국은 직전 3차 예선 첫 경기 일본 원정에서 7대0으로 대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했고 사우디는 직전 인도네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했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사우디가 우세하고 배당은 7.50 대 1.45로 큰 차이의 역배당이고요. 중국은 직전 일본전에서 대패를 했는데 점수 차이도 점수지만 점유율도 62 대 38로 일방적인 경기였고 중국은 슈팅이 하나도 없는 완전 졸전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약체 인도네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역시 볼 점유율은 압도적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역습에 선취골을 내줬고 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으며 패배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중국 축구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사우디 축구도 정점을 찍고 조금은 하락세인 듯 한데요. 리그에서 해외 유명 선수들을 영입하며 자국 리그는 흥행은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전에서 밀린 자국 선수들의 경기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1차전 경기들에서 워낙 이변이 많았었는데요. 모든 매치가 이변이 날 수 있는 매치입니다. 중국은 전반 추가 시간 두 번째 골을 먹기까지 잘 버텼지만 후반에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며 무너졌는데요. 홈이라는 상황에서 다를 거라는 생각인데 직전 해외 수입 선수들도 이렇다 할 역할도 없었는데 이번 매치에서는 귀화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2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위 오만과 4위 대한민국의 매치입니다. 오만은 직전 1차전 이라크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한국은 직전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최근 3승 2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4승 1무로 한국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7.00 대 1.48로 큰 차이의 역배당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요. 한국의 졸전은 다 보셔서 알 것 같고요. 잦은 백패스에 측면만 죽으라고 고집하고 개인 능력으로 언제까지 결과를 내려고 할지 참 답답합니다. 오만은 직전 이라크 원정에서 패했지만 점유율 44 대 56으로 앞섰고 슈팅수와 유효 슈팅수도 이라크의 2배로 경기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라크의 전반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골을 내주며 패했는데요. 이 골만 안 먹었다면 경기의 향방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21년 만의 오만 원정인데요. 그 당시 3대1로 역전패하며 오만 쇼크라는 유행어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직전 오만은 주전 미드필더 알라위가 94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이번 매치 결정하게 되는데 중원에 공백이 생겨 한국에게는 호재입니다. 전반에 득점을 하며 앞서지 못한다면 중동의 침대 축구에 다시 한번 쇼크를 먹을 수도 있는 매치라는 생각인데요.
선수들보다 코치진들이 미덥지 않아 단통보다는 투픽을 추천합니다. 5만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3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위 팔레스타인과 2위 요르단의 매치입니다. 팔레스타인은 1차전 대한민국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했고, 요르단은 직전 쿠웨이트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4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3무로 요르단이 우세하고 배당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요. 거친 경기로 한국 원정에서 무승부를 한 팔레스타인은 5-4-1 포매로 내려앉아 극단적인 수비를 하며 전반을 버티고 간간히 역습으로 한국 골문을 노렸는데 매서웠습니다. 요르단은 다잡은 경기를 FC 서울의 수비수 야잔이 90분 PK를 내주는 파울을 하며 1대1로 무승부를 했는데요. 스탯에서는 볼 점유율을 46대 54로 쿠웨이트가 좀 더 높았는데 기회에 있어서는 요르단이 많았고요. 마무리를 못하며 아쉬운 무승부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홈 경기라고는 하지만 중립지역인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경기를 하게 돼 홈 어드밴티지는 전혀 없습니다. 직전 팔레스타인이 잘한 것도 있지만 한국이 부진했던 게 무승부의 원인 중에 제일 크다고 보여지고요. 팔레스타인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4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C 4조 피파 랭킹 137위 라트비아와 138위 페로제도의 매치입니다. 라트비아는 직전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4대1로 패하며 최근 2무 3패를 했고, 페로제도는 직전 북마케도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승 3무로 페로제도가 우세한데 배당은 2.10 대 3.75로 라트비아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양팀 눈에 띄는 선수는 없고 라트비아의 K리그1 대전 하나에서 구택으로 등록한 그드코프스키스가 투톱의 공격수로 뛰고 있고요. 라트비아는 직전 경기를 보면 약체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비 불안인데요. 상대의 컵백에 반응이 느리며 잘라먹는 골도 먹고 빌드업에서 골키퍼에게 백패스가 골이 되는 등 보여줄 건 다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페루제도의 직전 북마케도니아전을 보면 볼 점유율에서 66대 34로 밀리고 모든 스탯에서 고전했던 경기였고 양팀 PK로 한 잔씩 주고받았는데요. 마무리에서 역시 부족함을 보였고요. 상성에서 보듯 최근 3경기 맞대결 무승부인데 라트비아의 홈 경기 2경기 모두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PK를 얻거나 퇴장 선수가 생기는 게 경기의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홈인 라트비아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한데 누가 이겨도 이변이 아닌 경기입니다. 라트비아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5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2위 바레인과 1위 일본의 매치입니다. 바레인은 직전 1차전 호주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무를 하고 있고, 일본은 직전 중국과의 홈 경기에서 7대0으로 대승하며 최근 1패 후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일본이 우세하고 배당도 11.0 대 1.25로 큰 차이의 역배당입니다. 바레인은 직전 72대 28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내주고도 버티다가 89분 상대의 자책 결승골로 기분 좋은 호주 원정 승리를 했고요. 일본은 경기 내용부터 결과까지 완벽한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메 감독이 장기간 조직력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인데 원래 미드필더가 강한 일본 축구가 전방 압박까지 물이 오르며 공수에서 월등히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쿠보, 미나미노, 미토마, 엔도 등 빅리그에서 주전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면면을 봐도 누가 하나가 특출난 게 아니고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될 정도의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바레인이 호주 원정을 잘 치르고 왔지만 일본은 홈 원정의 경기력이 차이가 없고 선발 대부분이 빅리그에서 경기를 하고 있어 원정이라고 해도 경기력의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바레인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6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B 2조 피파 랭킹 58위 아일랜드와 54위 그리스의 매치입니다. 아일랜드는
직전 잉글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했고, 그리스는 직전 핀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완승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으로 그리스의 우세인데 배당은 2.75 대 2.70으로 작은 차이의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알만한 선수로는 브라이튼의 에반 퍼거슨, 입스위치의 오그 베네와 토트넘 출신 울버햄턴의 맷 도어티가 있고 그리스에는 없습니다. 아일랜드는 직전 잉글랜드와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리스는 팽팽하던 전반 핀란드 골키퍼의 빌드업에서 상대 선수에게 볼을 뺏기며 선취골을 넣었는데요. 팽팽하던 경기에서 주도권이 넘어오며 3대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양팀 지난해 유로 맞대결에서 아일랜드가 홈 원정 모두 승리했는데요. 직전 아일랜드 홈 2차전 경기를 보면 볼 점유율 55 대 45 등 모든 스탯에서 홈팀 아일랜드가 앞섰지만 결정적인 기회는 그리스가 많았고 마무리에서 앞서며 2대0 승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당이나 전력 비교에서 팽팽한 모습이라 물을 바치고 승패를 나눠야 할 매치라는 생각인데 2연패 중인 아일랜드로서는 2연속 홈 경기의 이점이 있어 이동 거리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게 어드밴티지가 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승과 물을 추천합니다. 7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B 1조 피파 랭킹 66위 알바니아와 70위 조지아의 매치입니다. 알바니아는 직전 우크라이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고 조지아도 직전 체코와의 홈 경기에서 4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3무로 조지아가 우세하고 배당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요. 알바니아에는 아르만도 브로야가 있고 K리그1 광주의 아사니가 있습니다. 조지아에는 나폴리의 크바라체헬리아와 발렌시아의 골키퍼로 다음 시즌 리버풀에 합류할 마마르다 슈빌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승무패 57회차 이변을 만든 두 팀인데요. 알바니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취골을 먹었지만 후반 동점골과 광주의 아사니가 후반 66분 역전 결승골을 넣으며 승리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으로 중립지역에서 경기를 했다고는 하나 대어를 낚은 알바니아입니다. 조지아도 강팀인 체코를 상대로 크바라체헬리아의 활약으로 4대1 대승을 했는데 전반 33분 본인이 얻은 PK를 넣었고 선취 득점 후 라인을 올려 공격하던 체코의 뒷공간을 종횡무진 누비었고요. 두 번째 골에서도 상대들이 크바라체헬리아에게 두세 명이 붙는 사이 다른 공격수들에게 기회가 생겨 결정까지 지으며 대승을 하는데 크바라체헬리아가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알바니아의 홈이지만 최근 조지아의 전력은 더욱 상승했고 크바라체헬리아를 막기 위해 알바니아도 체코와 같이 두세 명이 붙어야 하기에 공간이 생길 거라 여전히 수비에 부담을 느낄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의 단통 패를 추천합니다. 8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B 1조 피파 랭킹 47위 체코와 25위 우크라이나의 매치입니다. 체코는 직전 조지아 원정에서 4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했고 우크라이나는 직전 알바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우크라이나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2.25 대 3.10으로 체코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체코에는 웨스트햄의 수어책, 레버쿠젠의 파트릭 쉬크 등이 있고 우크라이나에는 AS 로마의 도보빅, 아스널의 진첸코, 지로나의 치안코, 첼시의 무드리크, 에버튼의 미콜렌코 등이 있습니다. 체코는 직전 조지아전 전반 33분에 첫 골을 내주며 반격을 시작하며 3-4-3 포메가 2-4-4 포메처럼 센터백 2명을 남기고 라인을 올려 공격하다가 좌측면 뒷공간을 계속 내주며 연속골을 먹으며 대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홈 아닌 홈 경기였는데요. 점유율에서는 55 대 45로 앞서고 초반 선취골을 넣었지만 알바니아의 역습에 2골을 먹으며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약세로 평가되던 두 팀이 1차전 승리하며 죽음의 조가 되어버린 일조인데요.
양팀 물러설 수 없는 매치인데 홈이 아닌 우크라이나이고 직전 원정에서 홈으로 돌아오는 체코인데 현재 스쿼드로 봐서는 우크라이나가 조금은 앞서 보이고 직전 경기력에서도 선취골을 먹은 후 무너지는 체코의 조직력을 고려했을 때 팽팽한 공방전이 된다면 무승부가 유력하고요. 선취골이 일찍 터진다면 난타전이 될 매치입니다. 체코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9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A 3조 피파 랭킹 7위 네덜란드와 13위 독일의 매치입니다. 네덜란드는 직전 리그 1차전 보스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5대2로 대승을 하며 최근 3승 2패를 했고 독일도 직전 헝가리와의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대승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독일이 앞서 있고 배당은 2.63 대 2.63으로 동일 배당입니다. 네덜란드에는 리버풀의 버질 반 다이크, 코디 각포, 맨시티의 아케, 맨유로 이적한 더리우트와 조슈아 지르크지 등이 있고 독일에는 아스널의 카이 하베르츠, 바이에른 뮌헨의 자말 무시알라, 키미히, 레버쿠젠의 조나단 타 등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직전 보스니아전에서 볼 점유율 71대 29로 일방적인 경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보스니아의 역습에 2골을 내주는 모습에서 수비의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독일은 헝가리전에서 대승을 하며 기분 좋게 네덜란드 원정길에 올랐는데요. 직전 리디거, 긴도안 등 붙박이 국대 선수들이 없이 얻어낸 대승이라 선수 활용폭을 더욱 넓히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르크지와 각포가 골맛을 보며 빅 리거로서 역할을 했고요. 독일도 무시알라, 하베르츠, 파블로비치가 골을 넣으며 역시 제 역할들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매치 배당도 똑같이 주었는데 폴드에 여유가 있다면 지우개를 써야 할 매치이고요. 최소 투픽을 선택해야 할 매치인데 몽따는 네덜란드의 무와 패를 추천합니다. 10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C 4조 피파 랭킹 72위 북마케도니아와 97위 아르메니아의 매치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직전 페루제도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3연패를 끊었고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고요. 아르메니아는 직전 라트비아와의 홈 경기에서 4대1로 대승하며 3연패 후 2연승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북마케도니아가 우세하고 배당도 2.00 대 3.60으로 정배당이고요. 양팀 빅리그의 눈에 띄는 선수는 없습니다. 북마케도니아의 직전 페루제도 원정에서는 점유율이 66대 34로 앞섰지만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경기였고 PK를 주고받으며 무승부를 하는 공방전에 그쳤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라트비아를 홈에서 대파하며 국대 2연승으로 상승세인데 라트비아를 대파하며 득점력도 올렸습니다. 피파 랭킹이나 상승에서 앞선 북마케도니아이지만 직전 경기력으로만 본다면 이번 매치 홈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고요. 아르메니아의 공격에서 잘 짜여진 조직력을 볼 수 있었는데 최근 맞대결 북마케도니아가 2연승 중으로 상승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마케도니아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D 2조 피파 랭킹 164위 안도라와 172위 몰타의 매치입니다. 안도라는 직전 지브롤터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1무 후 4연패를 하고 있고 몰타는 직전 네이션스 리그 1차전 몰도바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했고 최근 2무 후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승 1무로 몰타가 우세하고 배당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요. 양팀 눈에 띄는 선수는 없습니다. 1차전 몰도바까지 먼거리 원정을 다녀온 몰타는 다시 3일 만에 안도라 원정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고 이제 1차전이 안도라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앞설 것으로 보이는데 4년 만의 네이션스 리그 대결이라 전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상성에서 몰타가 앞서 있지만 두 번의 원정길에 피파 랭킹에서는 안도라가 앞서 있어 이번 매치 안도라가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경기력이야 거기서 거기라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 매치라는 생각이고 안도라의 단통 승을 추천합니다. 12번 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3위 콜롬비아와 1위 아르헨티나의 매치입니다.
콜롬비아는 직전 페루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직전 칠레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3연승 중이고요. 최근 4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아르헨티나가 우세하고, 배당은 2.75 대 2.75로 역시 동일 배당입니다. 콜롬비아에는 라요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크리스털 팰리스의 레르마, 토트넘에 있던 갈라타사라이의 다비손 산체스, 피오렌티나의 예리미나,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 등등 알만한 선수들이 있고, 아르헨티나에는 토트넘의 로메로를 비롯해 벤피카의 오타멘디, 맨유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에이티 마드리드의 데파울, 레알 베티스의 로셀소, 리버풀의 메갈리스터, 첼시의 엔조 페르난데스, 맨유의 가르나초, 인텔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등이 있는데, 메시는 부상으로 엔트리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페루에게 선취골을 먹고 고전하다가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코너킥을 루이스 디아즈가 마무리하며 패배를 모면했고요.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빈자리를 훌리안 알바레스로 메우고 라우타루 마르티네스를 동시에 출격시키며 첫 동반 출전을 했는데요. 두 선수의 호흡은 매우 좋았으며 메시 은퇴 이후의 그림도 그려졌습니다. 팽팽한 접전이 될 거로 보이는 매치인데, 전력에서 앞서는 아르헨티나이지만 원정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콜롬비아의 무아패를 추천합니다. 13번 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6위 에콰도르와 10위 페루의 매치입니다. 에콰도르는 직전 브라질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했고, 페루는 직전 콜롬비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에콰도르가 우세하고, 배당도 1.44 대 8.50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에콰도르에는 브라이턴의 에스투피난, 첼시의 카세이도 등이 있고, 페루에는 눈에 띄는 선수는 없고요. 에콰도르는 직전 브라질전을 보면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간간히 역습을 했는데 아크서클 진입이 어려우며 중거리 슈팅을 남발하는 모습이었는데, 슛도 부정확하며 유효 슈팅도 부족했습니다. 페루는 콜롬비아전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선취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지키지는 못했고요. 신흥 남미의 축구 강국인 에콰도르인데 브라질을 상대로 고전은 했지만 스쿼드나 원정 핸디캡으로도 호드리구의 중거리 슛 한 방만 허용하며 나름 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에콰도르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9위 칠레와 8위 볼리비아의 매치입니다. 칠레는 직전 아르헨티나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했고, 볼리비아는 직전 베네수엘라와의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대승하며 4연패를 끊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칠레가 앞서 있고, 배당은 1.29 대 10.00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양팀 눈에 띄는 선수는 없고요. 칠레는 직전 아르헨티나 원정에서 전반은 무실점으로 잘 버텼지만 전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후반에 무너졌고요. 볼리비아는 직전 해발 3,600m 엘 알토 경기장에서 홈 어드밴테이지를 10분 활용하며 자신들보다 피파 랭킹이 52위나 높은 베네수엘라를 4대0으로 대파하며 오랜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아크서클 앞에서 중거리 슛을 많이 때렸는데요. 슈팅력이 매서운 모습이었고 조직력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원정길을 떠나는 볼리비아가 홈 경기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인데요. 직전 칠레의 아르헨티나전을 보면 거칠고 더티한 플레이로 퇴장에 가까운 반칙이 3명이나 있어 이번 매치에서도 퇴장 변수가 있다면 칠레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겠습니다. 칠레의 승과물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